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돈으로만 다녀가는 아들과 매일 찾아오는 딸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됐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올해 쉰둘이에요. 간병인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됐어요. 아는 언니가 소개해준 게 간병인이었어요.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오전 9시쯤 간병인 소개소 김 실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주 씨, 급한 건데 가능하세요? 어디에요? 제1병원이요. 오늘 바로 가능하신가요? 당일 호출이었어요. 이렇게 급한 건 처음이었어요. 78세 남자 환자분이요. 집에서 넘어져서 미세골절이래요. 치료 기간은 약 4주 정도요.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벌옷, 세면도구, 침낭, 간단한 약들을 캐리어에 넣었죠. 오전 11시쯤 제1병원 502호 병실 앞에 섰어요. 문을 노크했어요. 안녕하세요. 간병인 최은주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4인실이었는데 창가 쪽 침대에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78세 박철수 할아버지였죠. 침대 옆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서 계셨어요. 검정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간병인 최은주입니다. 아, 오셨어요. 저는 딸이에요. 박지영이라고 해요. 딸분이었어요. 지영 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사셨대요. 어제 저녁 7시쯤 화장실 가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셨고 할아버지가 직접 119에 전화하셨대요.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왼쪽 엉덩이 부분 미세골절이라고 했죠. 큰 수술은 안 하셔도 되고 약 4주 정도 입원 치료하시면 된대요. 그렇군요. 저는 할아버지를 봤어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왼쪽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간병인 최은주입니다. 네. 할아버지 목소리는 작았어요. 지영 씨가 말했어요. 간병인 언니 부탁드릴게요. 제가 직장이 있어서 매일 못 올 것 같아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지영 씨는 할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간병인 분이 계실 거니까 편하게 계세요. 저는 오늘 회사 가봐야 해요. 그래. 할아버지 표정이 쓸쓸해 보였어요. 지영 씨가 나가고 저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어요. 저는 할아버지 상태를 확인했어요.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고 왼쪽 다리는 움직이기 힘들어 보였어요. 소변줄도 달려 있었죠. 4주 동안 이 상태로 계셔야 하는구나. 오후 3시쯤 할아버지가 화장실 가시려고 했어요. 소변줄이 달려 있었지만 대변은 직접 가셔야 했거든요.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갔어요. 5분이 걸렸어요. 왼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셔서 절뚝거리셨거든요. 화장실에서 10분쯤 기다렸어요. 다시 침대로 돌아왔죠. 할아버지는 숨을 헐떡이셨어요. 저녁 6시쯤 병원 식사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드실 수 있었어요. 천천히 숟가락을 드셨죠.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지영 씨가 왔어요.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은주 씨,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지영 씨는 30분쯤 계시다가 가셨어요. 내일 또 올게요, 아버지. 그래. 밤 9시 병실 소등 시간이었어요. 저는 보호자 침대에 누웠어요. 밤 11시쯤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화장실. 또 화장실을 가셔야 했어요. 밤에는 더 조심해야 했어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화장실에 갔어요. 15분쯤 기다렸어요. 새벽 2시쯤 할아버지가 또 움직이셨어요. 간병인님, 다리가 아파. 통증이 있으신 거였어요. 간호사를 불러서 진통제를 놓아줬어요. 새벽 4시쯤 할아버지가 또 일어나셨어요. 이번엔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집에. 아니에요, 할아버지. 여기는 병원이에요. 할아버지는 착각하고 계셨어요. 다시 눕히는데 20분이 걸렸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10월 15일 화요일이었죠. 할아버지는 아침 죽을 드셨어요.
별로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오전 11시쯤 병실 문이 열렸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 왔구나. 할아버지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침대 옆으로 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한테 먼저 물어본 건 이거였어요. 비용은 제가 다 낼게요. 할아버지 상태는 묻지 않았어요. 아프신지 불편하신 건 없는지 그런 건 안 물어봤어요. 첫 마디가 돈 이야기였죠. 병원비랑 간병비 제가 다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아들은 저를 봤어요. 간병인 분이시죠? 네, 최은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어요. 현금을 꺼내더니 저한테 건넸어요. 이번 주 간병비입니다. 일주일치 간병비였어요. 하루 14만 원, 7일이면 98만 원이었죠. 정확하게 100만 원을 주셨어요. 거스름돈은 괜찮습니다. 수고비로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들은 다시 할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편하게 계세요. 병원비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리고 병실을 나갔어요. 들어온 지 10분도 안 됐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더 쓸쓸해 보였어요. 오후에 지영 씨가 왔어요. 오빠가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오빠가 왔다 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돈 낸다고. 지영 씨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아버지,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괜찮아. 지영 씨는 할아버지한테 점심을 먹여드렸어요. 숟가락으로 떠서 천천히요. 할아버지는 아침보다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지영 씨는 이 시간쯤 계셨어요. 할아버지와 이야기도 나누고 수건에 물을 적셔서 얼굴도 닦아드렸어요. 아버지, 저 오늘 회사 가봐야 해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가봐라. 지영 씨가 나간 후 할아버지는 또 창밖을 보셨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들과 딸이 참 다르네. 그날 이후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왔어요. 올 때마다 돈 이야기만 하고 갔죠. 이번 3일째가 됐어요. 10월 16일 수요일이었죠. 간병인 일은 규칙적이에요. 매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오전 7식 이상 할아버지 아침 식사 돕기. 오전 9시 간호사 회진 링거 교체. 점심 12시 식사 돕기. 저녁 6시 식사 돕기. 밤 9시 소등. 이게 매일 반복됐어요. 하지만 밤이 문제였어요. 할아버지는 밤마다 불편을 호소하셨거든요. 밤 11시쯤 화장실. 새벽 2시쯤 통증. 새벽 4시쯤 착각하시고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매일 밤이 이랬어요. 이번 5일째 밤이었어요. 10월 18일 금요일 밤이죠. 할아버지는 자꾸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고 소변줄과 링거를 손으로 잡아당기셨어요. 할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링거 빠져요. 답답해.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링거를 만지셨어요. 결국 링거가 빠졌어요. 피가 조금 흘렀죠. 급하게 간호사를 불러서 다시 링거를 꽂았어요. 밤새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죠. 이번 일주일이 지났어요. 10월 21일 월요일이었죠. 저는 이제 할아버지 패턴을 알았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불편해 하시는 거요.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체력보다 인내심이 먼저 닳는다는 걸 느꼈어요. 간병인 일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환자를 계속 지켜봐야 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언제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긴장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 일을 12년 동안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일주일 만이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제가 이번 주도 병원비 낼게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아들은 간호사실에 가서 병원비를 냈어요. 그리고 저한테 또 간병비를 주셨어요. 이번 주 간병비입니다. 아들은 20분쯤 있다가 갔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죠. 이번 10일째가 됐어요. 10월 24일 목요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지영 씨가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오후 2시쯤이었죠.
손에 보자기를 들고 계셨어요. 아버지,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지영 씨가 보자기를 풀었어요. 보온 도시락이 나왔어요. 미역국이랑 반찬들이었죠. 병원 음식이 맛없으시죠? 제가 집에서 끓여왔어요. 지영 씨는 할아버지한테 직접 먹여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드셨어요.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어요. 맛있어요, 아버지. 응, 맛있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처음으로 크게 들렸어요. 지영 씨는 매일 왔어요. 직장이 있으신데도 퇴근하고 꼭 들르셨어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항상 오셨죠. 저는 옆에서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이번 2주째가 됐어요. 10월 28일 월요일이었죠. 할아버지는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어요. 다리 통증이 줄어들었고 걷는 것도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자서는 힘드셨죠. 그날 저녁 할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2주일 만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회색 정장 차림의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왔구나. 아들은 침대 옆으로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할아버지한테 먼저 한 말은 돈 이야기였어요. 이번 주 간병비 드릴게요. 지갑을 꺼냈어요. 현금을 꺼내더니 저한테 건넸어요. 이번 주 간병비요. 저는 돈을 받았어요. 또 100만 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들은 다시 할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병원비도 이번 주 중간 정산했어요. 제가 다 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동이 불편한 환자라 하루 14만 원이었어요. 2주면 196만 원이에요. 중간중간 병원비도 중간 정산을 했죠. 계산은 다 맞아요. 영수증도 받아뒀고요. 계산은 정확했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었죠. 하지만 말은 늘 계산서 같았어요. 아버지,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그제야 할아버지 상태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형식적인 질문 같았어요. 괜찮아. 그럼 다행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또 일주일 후에 오겠다는 거였어요. 아들은 20분쯤 있다가 갔어요. 그동안 할아버지랑 특별한 대화는 없었어요. 그냥 병원비 이야기, 간병비 이야기만 했죠. 문이 닫히고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생각했어요. 돈은 정확하게 내는데 마음은 없네. 이번 3주째가 됐어요. 11월 4일 월요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많이 나아지셨어요. 이제 화장실도 혼자 가실 수 있었어요. 물론 천천히 걸으시긴 했지만요. 그날도 아들이 왔어요. 3주일 만이었어요. 아버지, 많이 나아지셨네요. 응. 제가 이번 주 간병비도 드릴게요. 또 현금을 꺼냈어요. 100만 원이었죠. 은주 씨,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들은 간호사실에 가서 병원비를 중간 정산했어요. 돌아와서 할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이번 주 병원비도 다 냈어요. 총 315만 원 나왔네요. 정확했어요. 영수증도 다 챙기고 계산도 틀림없이 했어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아들은 또 20분쯤 있다가 갔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는 이상했어요. 돈은 하나도 빠짐없이 내는데 왜 자주 안 오는 걸까요? 병원이 집에서 멀지도 않았거든요.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왔어요. 올 때마다 현금을 꺼냈어요. 그리고 20분 만에 갔죠. 할아버지한테 밥을 먹여드린 적도 없었어요. 손을 잡아드린 적도 없었어요. 그냥 돈만 내고 갔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돈으로만 다녀가는구나. 이번 3주째 할아버지 딸 지영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영 씨는 거의 매일 병원에 왔어요. 직장이 끝나면 곧바로 오셨어요. 저녁 6시쯤이었죠. 11월 5일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지영 씨가 평소처럼 왔어요.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많이 드셨어요? 조금. 할아버지는 병원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입맛이 없으신 거였죠. 지영 씨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제가 과일 깎아왔어요. 사과랑 배요. 도시락을 열었어요.
작게 썬 사과와 배가 들어 있었어요. 드세요, 아버지. 지영 씨는 할아버지한테 직접 먹여드렸어요. 포크로 과일을 찍어서 할아버지 입에 넣어드렸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드셨어요.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 지영 씨는 웃으셨어요. 과일을 다 먹고 나서 지영 씨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오늘 뉴스 봤어요? 아니, 요즘 날씨가 추워졌대요. 곧 겨울이에요. 그래.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였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시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영 씨는 수건을 가져와서 물에 적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얼굴을 닦아드렸어요. 제가 얼굴 좀 닦아드릴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어요. 이마, 뺨, 턱까지요.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지영 씨는 손도 닦아드렸어요. 손가락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다 됐어요, 아버지. 고맙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지영 씨는 말없이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었어요. 특별히 뭐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앉아 계셨죠. 하지만 그 시간만큼 할아버지는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느꼈어요. 저게 가족이구나. 돈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걸요. 지영 씨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계셨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항상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라. 네. 푹 주무세요. 지영 씨가 나가면 할아버지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이번 4주째가 됐어요. 11월 11일 월요일이었어요. 치료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많이 나아지셨어요. 이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실 수 있었죠. 그날 오후 지영 씨가 왔어요. 손에 큰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머리 감겨드릴게요. 머리? 네. 병원에 계시느라 못 감으셨잖아요. 지영 씨는 가방에서 샴푸랑 수건을 꺼냈어요. 저한테 부탁했어요. 은주 씨,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우리는 할아버지를 화장실로 모셨어요. 세면대 앞에 의자를 놓고 할아버지를 앉히셨어요. 지영 씨는 샴푸를 손에 덜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머리를 감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할아버지가 미끄러지지 않게 받쳐줬어요. 지영 씨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감겨드렸어요. 거품을 내고 두피를 마사지하듯 문질러 드렸어요. 아버지, 아프지 않으세요? 괜찮아. 물로 헹궜어요. 깨끗하게 여러 번 헹궜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드라이기로 말려드렸어요. 다 끝나고 거울을 보여드렸어요. 어때요, 아버지? 시원하시죠? 응, 시원하다. 할아버지 표정이 환해졌어요. 침대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지영 씨는 말이 없었지만 손길에는 늘 망설임이 없었어요. 필요한 걸 정확히 아시고 바로바로 해드렸어요. 과일을 깎아오는 것도, 얼굴을 닦아드리는 것도, 머리를 감겨드리는 것도요.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가족이라는 걸 저는 옆에서 봤어요. 11월 14일 목요일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감기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와서 체온을 재봤어요. 37.8도였어요. 할아버지, 감기 기운이 있으시네요. 약 처방 받으실게요. 약을 받아서 드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힘들어 하셨어요. 저녁에 지영 씨가 왔어요.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몸이 좀 안 좋아. 감기세요? 그런 것 같아. 지영 씨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어요. 은주 씨, 오늘 열이 나셨어요? 네, 오후에 37.8도 나오셨어요. 약은 드렸어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지영 씨는 할아버지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많이 뜨겁네요, 아버지. 가방에서 냉각 패드를 꺼냈어요.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이마에 붙여드릴게요.
냉각 패드를 할아버지 이마에 붙여드렸어요. 좀 나으세요? 응. 지영 씨는 그날 3시간을 계셨어요. 할아버지 옆에서 계속 지켜보셨죠. 밤 9시가 넘어서야 가셨어요. 아버지,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출근 전에 들를게요. 괜찮아. 회사 가야지. 괜찮아요.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다음 날 아침, 정말 지영 씨가 왔어요. 아침 7시였어요. 아버지, 열은 좀 떨어졌어요? 할아버지 이마를 만져보셨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이다. 아침 죽을 직접 먹여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회사로 가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게 진짜 자식이구나. 이번 4주째 주말이었어요. 11월 16일 토요일이었죠. 아들이 왔어요. 이번에도 회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이번 주 간병비요. 또 현금을 꺼냈어요. 100만 원이었죠. 은주 씨,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은 할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다음 주면 퇴원이시죠? 그런가 봐. 제가 퇴원 준비 다 할게요. 걱정 마세요. 20분 만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감기 걸렸다는 것도 몰랐어요. 지난주에 열이 났다는 것도 몰랐죠. 저는 비교가 됐어요. 아들과 딸이요. 아들은 돈을 정확하게 냈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계산도 틀림없이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한테 관심은 없었어요. 딸은 돈은 못 냈어요. 직장인이라 돈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 왔어요. 과일을 깎아오고 얼굴을 닦아드리고 머리를 감겨드리고 감기 걸렸을 때 밤새 지켜봤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옆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걱정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이번 4주째 마지막 주가 됐어요. 11월 18일 월요일이었죠. 할아버지는 거의 다 나으셨어요. 지팡이만 있으면 혼자 걸으실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박철수 씨, 이제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물리치료 받으시고 2주 후에 외래 진료 오세요. 알겠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어요. 11월 19일 화요일이었어요. 내일이었죠. 오후에 할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4주 만에 처음으로 평일에 온 거였어요. 아버지, 내일 퇴원이시죠? 응. 제가 병원비 최종 정산하고 올게요. 아들은 간호사실로 갔어요. 30분쯤 지나서 돌아왔어요. 최종 병원비가 837만 원 나왔어요. 다 냈습니다. 정확했어요. 4주 동안의 병원비를 한 푼도 틀림없이 계산했어요. 간병비는 은주 씨한테 내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들은 할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내일 제가 모시러 올게요. 오전 10시쯤 올게요. 그래. 집에 가시면 편하게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알았어. 아들은 30분쯤 있다가 갔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녁 6시쯤 지영 씨가 왔어요. 아버지, 내일 퇴원이시네요. 응. 다행이에요. 집에 가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 지영 씨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퇴원 후 집에서 어떻게 지낼지, 뭐가 필요한지요. 제가 매일 들를게요. 아침 저녁으로요. 괜찮아. 내가 직장 다니는데. 괜찮아요.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지영 씨를 불렀어요. 지영아. 네, 아버지. 이리 좀 와봐. 지영 씨가 침대 가까이 갔어요. 할아버지는 베개 밑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통장이었어요. 이거. 가져. 이게 뭐예요, 아버지? 통장이야. 할아버지가 통장을 지영 씨한테 건넸어요. 아버지, 이건 아버지 거잖아요. 내가 가져. 필요할 때 쓰고.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쓰셔야죠.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 내가 가져.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통장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지영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나는 내가. 고마워. 매일 와줘서.
돌봐줘서. 지영 씨는 통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고맙다. 정말. 할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옆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는 돈을 정확하게 내는 아들한테는 통장을 안 주셨어요. 매일 와서 돌봐준 딸한테 주신 거였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자식은 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하게 주무셨어요. 한 번도 깨지 않으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푹 잤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11월 19일 화요일, 퇴원날이었어요. 퇴원날 아침이었어요. 오전 7시에 일어나서 할아버지 마지막 아침 식사를 도와드렸어요. 할아버지, 오늘 집에 가시네요. 응. 드디어. 편하게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오전 9시쯤 지영 씨가 왔어요. 출근 전에 들르신 거였어요. 아버지, 오늘 퇴원이시죠? 제가 출근 전에 들렀어요. 그래. 고맙다. 퇴원하시면 제가 저녁에 들를게요. 저녁 해드릴게요. 알았어. 지영 씨는 30분쯤 계시다가 회사로 가셨어요. 오전 10시쯤 할아버지 아들이 왔어요. 아버지, 퇴원 준비 다 하셨어요? 응. 아들은 간호사실에 가서 퇴원 수속을 했어요. 최종 확인을 하고 서류를 받았죠. 돌아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은주 씨, 4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제 일이니까요. 아들은 지갑을 꺼냈어요. 현금을 꺼내더니 저한테 건넸어요. 마지막 주 간병비입니다. 4주 총 간병비예요. 돈을 세어봤어요. 정확하게 392만 원이었어요. 하루 14만 원, 28일 계산이었죠. 감사합니다. 모든 금액은 깔끔했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아들은 할아버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 세면도구, 개인 물품들이요. 아버지, 제가 차에 실을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들이 짐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제 짐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4주 동안 썼던 침낭, 여벌옷, 세면도구를 캐리어에 넣었죠. 짐을 정리하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간병인님. 네, 할아버지. 이리 좀 와봐요. 할아버지 곁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하얀 봉투였어요. 그리고 제 손에 슬쩍 쥐어주셨어요. 이거. 쉿. 말하지 말아요.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고했어요. 정말.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 일이에요. 아니야. 밤에 못 자면서 날 돌봐줬잖아. 고마워.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묵직했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4주 동안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정이 들었거든요. 그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준비 다 됐어요. 가시죠. 그래. 아들이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일으켰죠.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셨어요. 은주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인사했어요. 네, 저야말로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들이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병실이 텅 비었어요. 4주 동안 제가 지켜봤던 그 자리가 비었죠.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 봉투를 봤어요. 열어봤어요.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세어봤어요. 50만 원이었어요. 추가 수고비였어요. 할아버지는 아들한테는 돈을 받았지만 저한테는 또 따로 주신 거였어요. 고마워서요. 저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할아버지와 아들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손을 흔드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4주 동안 502호 병실에서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돈을 정확하게 내는 아들. 매일 와서 곁에 있어준 딸. 통장을 건네는 할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건네준 봉투. 저는 깨달았어요. 이 병실에서 누가 정말 남았는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걸요. 돈을 낸 자식이 아니라 곁에 남은 자식이 진짜 가족이었다는 걸요. 병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어요. 11월 하늘이 맑았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50만 원은 제 가방 안에 있었어요. 무겁지 않았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더 고마웠어요. 이 일을 하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간병인 일을 12년 동안 했어요. 수많은 환자를 받고 수많은 가족을 봤어요. 하지만 502호 병실만큼 선명한 대비는 처음이었어요. 아들은 돈을 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요. 하지만 할아버지 곁에는 없었어요. 딸은 돈은 못 냈어요. 하지만 매일 왔어요. 과일을 깎아오고 얼굴을 닦아드리고 머리를 감겨드리고 밤새 지켜봤어요. 할아버지는 선택했어요. 통장은 딸한테 줬어요. 통장 비밀번호는 딸 생일이었죠. 그게 답이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계산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었어요. 정확함보다 중요한 건 곁에 있어주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배웠어요. 진짜 가족은 무엇인지를요. 저녁이 됐어요. 저는 저녁을 먹고 TV를 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개소 김 실장님이었어요. 은주 씨, 수고하셨어요. 다음 건 언제 가능하세요? 이번 주는 좀 쉬고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알겠어요.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또 다른 병실로 가게 될 거예요. 또 다른 환자를 돌보게 될 거죠. 또 다른 가족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502호 병실은 잊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이야기. 돈 낸 자식과 남은 자식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이 일이 힘들지만 의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으니까요.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것. 누군가를 돌봐주는 것.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할아버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지영씨, 아버지 잘 돌봐드리세요. 그리고 아들분, 언젠가는 깨닫게 되실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요. 저는 소파에 누웠어요. 편안했어요. 4주 동안 거의 못 잔 잠을 오늘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병실에서 누가 정말 남았는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 돈 낸 자식이 아니라 남은 자식이었다. 그게 진짜 가족이었다.